안녕하세요. 예, 김경입니다. 강의 기획서 보시죠. 예, 그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연기 때는 기본 이론을 했습니다. 기본서를 냈고 물론 주말반하고 평일반을 다르게 했지만요. 기본서를 냈고 좀 두껍고 좀 일반론이 좀 많은 그런 기본서를 했다면 원래 제가 작년까지는 기본서로 일기도 했었어요. 일기도 일기를 기본서랑 이거랑 선택 쟁점 정리랑 선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일기부터 이 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부터는 주말 평일 공통해서 강의 교재는 이거고요. 이 책이고 그리고 한 권 더 있는 게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이 책은 제목이 기출사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기출편이고 뒷부분은 사례편입니다. 230페이지까지가 기출편이고 230페이지까지 저희가 1기 할 거고요. 2기 때는 그 뒤에 부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기 때도 강의 교재는 이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1기 때는 이렇게 하고 2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 기출 사례는 쟁점 정리는 뭐 부분 개정이지만 기출 사례는 전면 개정이 됐어요. 230페이지가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록은 특별히 나눠드린 게 의미가 추록을 나눠드리려면 이 책 전체를 나눠드려야 돼서 추록은 사례 문제를 이제 좀 더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했지만 기출 문제는 완전히 다 바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바꿨느냐면요. 예전에는 기출 문제집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20년 그럼 2020년에 나온 기출 문제가 원래 국가 시험에 제일 먼저 시험 보는 게 변호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 행정쟁송법 기출 문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급 공채 그 다음에 입법고시 그 다음 저희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돼 있었거든요. 순서대로 돼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연도 순으로 돼 있으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대상 적격을 본다 그러면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왜냐하면 연도 순으로 돼 있으면 대상 적격 자체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불편하셨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책 기출 1번에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예요. 작은 책에 심판법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앞부분은 따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된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의 신청부터 공부를 할 거죠. 그럼 이의 신청을 공부를 하시고 이의 신청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보시고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확하게 목차가 일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이 끝나고 나서 넘겨보세요. 작은 책을 넘겨보시면 23번이 고지제도예요. 그렇죠? 기출문제 2번을 보세요. 기출문제 2번을 보시면 취소 심판 청구 고지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풀어보시고 이거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는 아직 종합 문제를 풀어보기에는 저희가 좀 이르기 때문에 책을 아예 전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그 특정한 주제를 다 그룹별로 모아서 예를 들어 대상 적격이다. 그럼 대상 적격하는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아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만 딱 모아서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할 때도 처음엔 적극적 처분 있고 거부 처분 있고 재결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책에도 기출문제집도 적극적 처분에 제일 중요한 거, 거부 처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재결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재결 소송 일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재결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필 사례도 제가 1번부터 3-3번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1번, 2번, 3-1, 2, 3 이렇게 돼 있었죠.
경우의 수가 5가지죠. 그거 순서대로 돼 있어요. 분필 사례도 그 순서대로 넣어놨습니다. 1번 보고 1번 풀고 2번 보고 2번 풀고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확실한 잠에서 기능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예 이번에는 그냥 순서대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풀어보시면 다른 기출문제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모든 부분에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타국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우리처럼 심판소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죠. 행정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듬성듬성해요. 저희는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촘촘해요. 문제가. 그래서 촘촘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안 나온 문제가들이 있겠죠. 예, 그런 문제들은 뒤에 사례편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이것만 보시면은 다른 걸 안 보셔도 돼요. 사실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작년 모의고사 사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풀어보시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많이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그러니까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것들. 많은 분들이 판례에 대해서 약간 공포심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판례를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 2기, 3기 때 하지 말고 1기부터 그냥 판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올해부터 판례 연습이라고 해서 매 시간 1개 내지 2개의 중요한 최신 판례들을 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주말반에서 이미 4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판례 전문을 실어놨어요. 물론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뺐지만요. 전문을 보시면서 과연 판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히 노동법도 공부하셨겠지만 아마 판례 전문을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판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판례 찾아보시면 아, 이 판례 이렇게 보는 거구나. 매 시간 1개 내지 2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판례 하나 내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하실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 제일 표준적인 판례였고 이의 신청에 관한 판례이고 그 판례가 2020년도에 기출된 그 문제의 모델이 된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다 판례를 모델로 냅니다. 판례를 모델로 내기 때문에 판례하고 똑같이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판례를 모델로 내시기 때문에 그 모델되는 판례를 공부하시면 이제 그 가장 기원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나중에 오늘 제가 판례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진도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작은 책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작은 책으로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 중간중간에 제가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판례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1회차에 나갔던 진도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를 풀어드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책을 나가고 판례 연습하고 그 다음에 3회차는 2회차 때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 숙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에도 2기, 3기 때 숙제를 저는 매 기수마다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를 내드려요. 그 숙제에서 2문제나 나왔습니다. 숙제에서 2문제나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숙제도 꼬박꼬박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이런 거예요. 기출문제 중에서 오늘 한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댁에 가서 써보시는 겁니다. 뭐 다 써보시기 힘드시면은 문제점, 뭐 대목차, 그다음 결론 이렇게만 써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써보시면 이제 또 연습이 되죠. 그걸로 연습을 하시고 또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행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이 책이랑 이 책하고요. 이 책하고 이 뒤에 있는 사례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잘 보시면 뒤에 있는 사례 문제는 기출 문제처럼 이렇게 쟁점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사례 연습은 종합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듯이 의무이행, 심판에서 가구지수단 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기 때부터는 종합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물론 이 책도 하죠.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책만 들고 가시면 돼요. 이 책은 연습책입니다. 이 책은 연습책이에요. 연습책. 연습이 다 되면 연습책은 필요 없죠. 시험장에는 이 책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책 들고 가시는 거예요. 요것만 계속 지금부터 책 정리하셔가지고 마지막에까지 이 책으로만 들고 가시면 돼요. 그것도 귀찮으시면 뒤에 보면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프링 하셔가지고 기출문제도 다 빼버리세요. 어차피 다 풀어봤으니까요. 그것만 보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한 2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전부까지 보시고 또 다음에 또 보시고 이렇게 자꾸 돌리시면 돼요. 마지막에 암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기 때는 교재가 없습니다. 3기 때는 매일 100점씩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시험만 보시고 시험 문제, 교재는 이거 들고 오시면 되고요. 작은 책. 시험 문제 해설해 드립니다. 시험 문제 100점 문제 해설해 드리면 한 50분 내지 60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만에 해설해 드리니까 그 해설 끝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렇죠? 남는 시간에는 뭐 하냐면 작년 3기 문제를 풀어 드립니다. 저는 매해 문제를 3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년 문제도 사보셔야 되는 작년 문제 사보실 필요 없어요. 작년 문제 내드리고 작년 문제를 풀어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문제 하루에 매주죠. 그때는 주말이니까 매주 200점씩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냥 바로 암기로 가시면 돼요. 더 이상 연습 안 하시고 최종 정리 실전 모의고사 시험 한번 보시고요. 실전 모의고사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중노위와 관련해서 권리보호 필요성 그것이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문제만 구해보세요. 아시겠죠? 문제만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같은 건 뭐 선택적으로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자, 2페이지에 보시면 강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의고사 시험 보시는 날은 1시부터 2시까지 시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면 개정판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전면 개정하면서 원래는 페이지가 500 몇 페이지였습니다. 근데 120페이지가 줄었어요. 책이 좀 예전 책에 비해서 예전 책 갖고 계시는 분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졌죠. 그 이유가 중복되는 기출 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문제 해설을 완벽하게 좀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이 책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정리 체크를 이 작은 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연습하고 실전 모의고사 답안 쓰기 연습 총 2회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출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출 아니고요. 그 새로 제가 만든 문제 모의고사로 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채점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강평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최고 답안 뽑아서 최고 답안이 이런 점은 좋다, 이런 점은 안 좋다. 아마 최고 답안 보시면 약간 작년에 10월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쓸까? 근데 뭐 작년 이제 처음 연기만 들으시고 1기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한 30% 정도는 이미 작년에 2차 시험 보셨던 분들이 지금 1기를 들으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경쟁하면 지금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3기 중반 정도 돼서 내가 따라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2기 때 1기 때 내가 거기까지 같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이죠. 왜냐하면 1년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하고는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작년에 시작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2기 부지런히 연습하시고 3기 중반, 그 다음에 중반 내지 후반 정도에서 따라잡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똑같이 2기 때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기시려면 일단 해독스랑 암기를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매일 답안 쓰기 연습 숙제 내드릴 거고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정해드립니다. 그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보기 심화학습 오늘 하나 내드렸죠. 그 대법원 판례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특징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일 저한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 일관되었다는 거죠. 이 책과 그 다음에 문제집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목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서하고는 약간 달라요. 기본서는 양이 많습니다. 기본서는 양이 많지만 여기는 양을 좀 줄였어요. 양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쟁점 정리는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팔린 책입니다. 워낙 많이 팔린 책이고, 그래서 압축해서 서술돼 있고 답안에 요 정도만 쓰시면 돼요. 답안에 요 정도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겨 보시면 기출 사례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전면 개정했고요. 170페이지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편에서는 최근에 이제 중요도와 난이도를 가미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별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표에 따라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습하실 분들 물어보시는데요. 예습보다는 그냥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이제 하셔도 그렇게 오랜 시간 하셨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권장해 드리고, 시험은 여기에 지금 시험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시험이 중간에 하나 있죠. 그 이유가 채점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채점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만약에 10회차나 11회차의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받으실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앞당겨서 시험을 2번 보는데요.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보시면 앞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또 이제 2기 때는 매일매일 시험을 봅니다. 물론 주말반이지만요. 매일매일 시험 보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리고 기출 모의고사 시험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는 이제 시험 문제라는, 시험은 뭡니까? 저희 시험은 논술로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시려면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암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암기를 하시는데 전체를 암기하시기보다는 굵직굵직한 것들, 제가 암기하시라는 것만, 중요한 것들만 먼저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판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 작은 책부터 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별표가 2개인데요. 별표를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청은. 자, 행정 20년도 노무에 나왔지만 20년대 노무에 나온 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고요. 앞으로 나온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출 문제 보시고 이제 한 1기, 2기 해서 하시고 작년 기출 문제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 정도면 나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무조건 원래 시험은 무지하게 어렵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공단에서도 다 들어요. 그런 얘기를. 다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시험 어렵게 내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방법은 논점 잡는 걸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양을 많이 내는 거죠. 엄청나게 문제를 길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긴 문제를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긴 문제를. 그래서 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읽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청은 아주 유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유력하냐 하면 이 신청은
행정기본법이 이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기본법이 올 3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럼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개념부터 먼저 보죠. 자, 의의에 보시면 이의신청이란 위법부당한 작용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보통은 처분청입니다. 감독청에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에 대해서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자, 개념을 잘 외워두시고요. 자, 행정청이 가백에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라고 청구하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다시 생각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1번.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될 것이, 요건 이의신청이고요. 구별하셔야 될 것이, 이건 이의신청. 요거는 3회차 때 설명해 드립니다. 처분의 재신청입니다. 처분의 재신청과 이의신청. 자, 요건 3회 때 설명해 드립니다. 판례로. 행정청이 가백에 주로 처분의 재신청이기 때문에 얘는 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청을 하는 거. 여기는 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처분을 합니다. 보통은 거부 처분을 하겠죠. 거부 처분을 받고 이 사람이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예요. 그렇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부 처분을 받은 사유를 이렇게 보니 무슨 서류가 미비되어 있거나 무슨 이유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류 같은 걸 첨부합니다. 아시겠죠? 서류 같은 걸 첨부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새로 이걸 해야지. 일정한 행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쪽은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처분의 재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니 처분의 재신청이라고 하면 이거,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저거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데 첫 번째 이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의신청이라고 해요. 그냥 신청이라고 하고 이의신청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란 용어로는 구별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의신청이란 용어로는 구별이 안 돼요. 뭘로 구별을 해야 되는가? 자, 이의신청은 요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처분의 재신청은 다시 서류를 첨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차이가 하시겠죠? 요거요, 요거. 그럼 행정청이 잘 보세요. 만약 이거 신청한 거다. 뭘 심사하는지를 잘 보세요. 신청을 했고 처분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부 처분을 했다고 봐요.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뭘 심사합니까? 요거를 심사하죠, 요거. 그죠? 요거 신청한 거 원래 했던 게 잘못된다. 그런데 얘는 뭐냐 하면 신청하고 거부 처분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의 신청할 때 행정청은 뭘 심사해요? 요거 심사해요? 요거 심사해요? 요거 심사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요거. 요거를 심사하는 거라고요. 처분의 재신청은 처분의 재신청을 할 당시의 상황을 심사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은 뭡니까? 원처분 시를 심사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요거예요. 요건 시험에 나왔어요. 다른 국가 시험에서 나왔고요. 얘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다른 국가 시험에서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자, 아시겠죠? 자, 두 가지 구별을 하시고 결론. 자, 이번에 처분의 재신청은 처분이 몇 개예요? 처분 등이 몇 개?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아시겠죠? 따라서 처분의 재신청은 예를 들어서 거부 처분이다. 이 거부 처분은 독립한 처분입니다. 독립한 처분이에요. 처분 하나, 처분 둘. 아시겠죠? 그러면 독립한 처분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1월 1일 날 나오고, 아시겠죠? 1월 1일 날 나오고, 서류 첨부에서 새로운 거부 처분이 3월 1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제2차 거부 처분, 독립한 처분의 제소 기간의 기산점은 며칠이에요? 1일이죠. 아시겠죠? 그럼 뭐 당연한 얘기죠. 처분 하나, 처분 둘에 하나, 저거는 1월 1일, 이건 3월 1일. 아시겠죠? 제소 기간의 기산점 며칠이다? 3월 1일입니다. 처분의 대신청은 독립한 처분이고 제소 기간의 기산점도 그날입니다. 그날. 이건 뭐 구별만 하면 대번에 아시겠죠? 구별만 하면은. 근데 왜 제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느냐 하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이 신청에 대해서 처분인지 아닌지 모르죠. 어떤 결정을 했다. 결정을 하면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은 뭐예요? 법적 성질이? 이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두 가지가 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아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래에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요건 아시겠죠? 요건 독립한 처분이다. 얘는 독립한 처분이지 알 수가 없다. 자,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 이 신청, 처분의 재신청.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게 뭐냐면 분필 사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핫 이슈예요. 세 가지 아시겠죠? 하나, 둘, 셋. 1회차, 3회차, 4회차에 배웁니다. 분필 사례는. 그래서 제가 4회차 배우고 나서 한꺼번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신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이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만들어진 이후에 차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 첫 번째 거. 2번의 법적 근거입니다. 개별법에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개별법에 이런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럼 개별법은 어떤 건가? 페이지 넘겨보세요. 45페이지에 보시면 기출문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인은 이의 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시겠죠? 여기 개별법이에요. 그럼 개별법에 있으면 되고.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의 신청에 관한 자, 차이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O. 두 번째, 개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예전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차이예요. 첫 번째 차이.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개별법에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는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무슨 법에 따라서?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행정기본법 36조 제1항에 따라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아시겠죠?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도.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온 2020년도 기출문제 시절에서는 이거였죠. 개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못했으니까 개별법 줬단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은 안 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처분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죠. 개별법에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는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데 많은 경우. 기본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 36조 제1항. 지금 여러분들 법전에는 기본법이 없죠. 근데 시험 전에 나오는 원래형 법전에는 기본법이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법이 앞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걸 공지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 들어가도 36조는 알아야 됩니다. 기본법 36조 아시겠죠? 이의 신청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 세 번째. 결국은 둘 다 되는 거죠. 지금은 더 쉬워졌죠. 예.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법적 성격이 보시면 이의 신청에는 자, 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 자, 요 법적 성격 이렇게 볼까요? 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게 있고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 아시겠죠? 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게 있고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 그럼 왜 나누는가? 구별 기준은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는데요. 2번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 그러니까 처분청, 얘도 처분청이고 얘도 처분청이면 진정의 성격이 가까워요. 얘는 처분청이고 얘는 감독청이면 심판의 성격이 가까워요. 아시겠죠? 같은 거면 진정에 가깝고 다른 거면 심판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심판에 가깝다. 두 번째는 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심판 소송을 제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에 나온 이의 신청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재청구가 안 되죠. 행정 심판은 2번 못 합니다. 1번밖에 못 해요. 따라서 이의 신청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의 신청은 뭐가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무슨 성격이다? 진정의 성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 뒤에 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 보시면 요 규정입니다. 시의 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 이의 신청은 무엇의 성격이다? 진정의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진정의 성격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요걸 구별하는 방법. 자, 구별 기준이 있죠. 뭐든지 다 똑같아요. 어떤 것과 A와 B가 이걸로 구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구별 기준이 나오면 구별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기준을 써야 이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구별 시력은 2가지입니다. 구별 시력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재심판 청구에 대한 얘기고요. 안 쓰신 분은 쓰세요. 재심판 청구 여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대상 적격. 동그라미 3번은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 자, 그럼 시험에는 1번이 나오거나 2번이 나오거나 3번이 나오겠죠. 2020년도에 나왔던 것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2번이니까 남은 건 1, 3번인데 3번이 유력합니다. 3번을 잘 알아두세요. 3번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하고 달라진다. 아시겠죠? 자, 1번은 시험에 나오긴 어려워요. 1번은 그냥 가볍게. 자, 봅니다. 이 신청은 심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불복 절차를 거치는데 다시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심판의 재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51조입니다. 진정의 성격을 가진 이 신청은 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심판이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당연하고요. 자, 두 번째. 심판의 성격을 가진. 이게 심판이면 얘는 뭐예요? 심판 청구한 결과니까 얘는 뭐예요? 재결이죠. 아시겠죠? 얘는 재결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보죠. 여기 재결이면 우리는 연기 때는 뭐 이걸 그냥 넘어갔지만 우리는 이제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재결이면 여기 원처분이고 여기 심판이고 이게 재결이에요. 그렇죠? 어느 게 소외 대상입니까? 원처분과 재결 중에 원처분주의죠.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재결도 뭐가 있으면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소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소외 대상이에요? 이게 소외 대상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얘가 소외 대상이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젠가요? 얘가 소외 대상이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젠가요?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죠. 아, 역시 여러분들 표정을 뵈니까 아직은 노동법을 하시는. 자, 조문을 한번 보시죠. 행정소송법입니다. 한 3일 걸리실 겁니다. 행정쟁송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려면은. 네, 3일 걸리실 거예요. 자, 제소기간 20조입니다. 1항. 취소소송은, 자, 20조 1항만 보겠습니다. 1항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본문이고 두 번째가 단서입니다.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칙이고 여기 특례예요. 아시겠죠? 특례. 자, 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된다. 처분 등은 뭐예요? 처분과 재결이죠. 자,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그렇죠? 잘 읽어보시면 이 문장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가 나오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게 없어요. 주어가 없다고요. 주어가요.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자, 이런 뜻이에요. 처분 등이잖아요. 그렇죠?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 기준.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때는 재결 기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처분, 재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무슨 주의예요? 원처분주의니까. 아시겠죠? 그럼 처분 등이 있음을 기준으로 할 때 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특례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적용이 돼요. 자, 보세요. 18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 심판 청구 있을 때 기간은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그 앞에는 뭡니까? 심판 청구를 한 경우죠. 심판 청구를 하고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심판 청구를 하고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심판 청구하면 요거에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뭘 기준으로 한다? 재결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요 둘 중에 만약에 이게 행정심판이라면
소송의 대상을 예로 잡아도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다? 재결소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 그게 20조랑 단서예요. 이제 아시겠죠? 처분, 법문, 재결. 그러면 만약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서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어느 게 적용됩니까? 저쪽에서?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결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20조랑 법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법문이 적용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조문이 굉장히 어려운 조문입니다. 자, 처분, 재결, 법문, 처분, 재결, 단서. 아시겠죠?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재결을 기준으로 하는 게 특례잖아요. 아시겠죠? 특례. 어쨌든 재결이고 소송의 대상은 요거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제가 된다? 이날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이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있죠. 토지보상법에. 근데 토지보상법은 제소기간의 특례가 제소기간에 가서 별도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결국은.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건 재결이다. 그러나 진정의 성격을 받아. 진정의 성격은 얘는 뭡니까? 자, 잘 보세요. 거부 처분을 해서 이의 신청을 했더니 행정청이 네가 원하는 인용 처분을 해줬어요. 자, 허가 거부했다가 이의 신청하니까 허가해줬어요. 그럼 갑은 다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떤 경우가 나왔을 때 거부 처분했는데 이의 신청에 또 거부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인용 처분하면 다툴 필요가 없고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 거부 결정을 했다. 그럼 이게 거부 결정은 뭐냐?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의 성격은. 자,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이 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행위.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법적 성질이.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법적 성질이? 일종의 행정지도 또는 사실의 통지입니다. 사실의 통지. 사실의 통지는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왜 안 돼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다섯 번째, 법적 행위. 그 중에서 4번 탈락. 법적 행위 아니고요. 법적 행위 아니고 공권력 행사 아니에요. 공권력 행사도 아니고 법적 행위도 아니다. 자, 앞으로 사실의 통지가 나오면 몇 번 탈락이다? 4번, 5번. 사실의 통지보다 더 상위 개념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들은 다 4번 탈락, 5번 탈락이에요. 헷갈리시면 그냥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럼 4번 탈락, 5번 탈락이에요. 포섭하실 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따라서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판례도 여기 시험에 나온 거죠. 오늘 제가 내드린 그 얘기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 내지 취지의 통지는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 행사도 아니고 행정자극을 할 수 없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몇 번 탈락이에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진정의 성격이다. 얘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뭐만 소송의 대상이 돼요? 얘만 소송의 대상이 되죠. 아시겠죠? 잘 보세요. 얘만 소송의 대상이 되면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요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원처분 시에요? 재결소 정보 송달 시에요? 재결소 정보 송달 시가 아니죠. 왜요? 진정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고요. 심판이 아니면 어느 거예요? 이 중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용이 된다고요. 요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원래 원처분 시.
이해가 되시죠? 진정의 성격. 자, 그러면 진정의 성격의 경우에는 원래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다? 요 날입니다. 아시겠죠?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런데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된 거죠.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신청은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결소 정보 송달이랴. 종래는 진정의 성격을 가진 이 신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적용되지 않으니까 무슨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원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36조 제4항. 자, 차이나는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개별법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가 요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36조 제4항에 따라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이 된다. 그럼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뒤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해. 제가 지금 밀고 있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3번. 아시겠죠? 예. 자, 대표적인 예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 진정입니다. 심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이면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이라고 쓰셔도 돼요. 토지보상법 83조의 수용재결. 제가 이게 연기 때 설명해 드렸죠.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이 원처분입니다. 이의재결이 재결이고, 기억나시나요? 제가 총론 묶어서 설명해 드릴 때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형식적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몇 조라고요? 83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진정의 성격을 가진 것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 이거 판례가 나왔을 땐 18조였어요. 판례가 나왔을 땐 18조였는데 지금은 35조입니다. 그러니까 35조라고 쓰셔도 되고 18조라고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법전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8조입니다. 자, 18조의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또는 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결정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며칠이 경과한 날로부터 거기다 줄여보세요. 해당 공공기관에. 자, 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아니면 거기다가 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이의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해당 공공기관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항에 보시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의신청하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심판 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진정의 성격이다. 아시겠죠? 진정의 성격이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오셔서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공개법, 여기는 또 줄여서 정보공개법입니다. 이름이.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1조의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 이건 줄여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법 제11조의 이의신청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단 2개 정도만 일단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마지막입니다. 행정기본법 36조의 이의신청. 자, 여기 있네요. 자, 이의신청은 지금 라인이 2개예요. 첫 번째는 개별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개별법에 규정이 없지만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면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얘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진정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얘는 어떻게 되는가? 자, 43페이지에 양가로 2번
임의적 전치라는 데 찾으셨나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심판법에 따른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본법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무엇의 성격이다? 진정의 성격이죠. 거기다가 쓰세요. 진정의 성격이다. 자, 그러면은 개별법에 나온 것은 심판인지 진정인지 논의가 되지만 기본법에 따른 것은 다 뭐다? 진정이다. 아시겠죠? 이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다 진정의 성격이다. 진정의 성격이다. 일단 여기서는 한두 개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83조,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뒤에 판례 번호 붙어 있는 것은 판례이고요.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36조에 따른 이의신청.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공시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이 여기까지만 외우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 외우시고 하나씩 더 외우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법률 이름만 먼저 외우세요. 법률 이름만. 아시겠죠? 법률 이름만 먼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기본법의 내용입니다. 자, 행정기본법의 내용 하기 전에 판례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가 대법원이라고 합니다. 1페이지 대법원. 대법원 날짜가 있고 판례 번호가 있고 제목입니다. 불허가 처분, 취소 등. 자, 이건 누가 정해요? 사인이 정합니다. 불허가 처분하는 거 취소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소송물입니다. 아시겠죠? 사인이 이거 취소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3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대법원이, 자 보세요. 이 대법원 판례가 원심이 이제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대법원 갔는데 대법원이 고등법원 보고 야, 좀 공부 좀 해. 그래서 다시 내보낸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고등법원이 잘못됐고 대법원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고등법원도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했는지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법원은 이쪽으로 봤어요. 이쪽으로. 아시겠죠?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고등법원 판례 보세요. 자, 원심입니다. 3페이지에. 자, 3페이지 보시면 원고, 갑입니다. 피고, 시장. 자, 시장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불허가해서 원고가 다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날짜가 나와요. 제1심 판결 나오고 변론 종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변론 종결일이 나오지 않아요. 자, 어디까지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그랬죠? 고등법원까지라고 그랬죠. 2심까지. 그게 변론 종결일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게 이 날짜예요. 이 날짜가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증거예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 청구 취지. 기억나시나요? 청구 취지가 바로 소송물입니다. 당사자가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청구 취지. 청구 취지가 나중에 이제 판결에 가면 주문이 됐다 그랬죠. 청구 취지. 소장에다가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주택건설사업 이거 잘못됐으니까. 근데 주택건설사업 승인 불허가 처분 취소 등이라고 돼 있어요. 취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등. 한 개가 더 있다는 얘기죠. 등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1심 판결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불허가 처분 및 이의 신청 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래 원처분은 7월 31일. 승인 거부 처분은 7월 31일. 이의 신청을 하고 08년 11월 25일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처분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보세요. 요 이의 신청이 요 의미라면 처분은 몇 개예요? 각 취소한다라는 건 뭡니까? 고등법원은 처분이 몇 개라는 걸 전제로 한다. 2개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취소하고 요것도 취소해라. 그리고 날짜도 요 날 있던 처분, 요 날 있던 처분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그죠? 예. 고등법원은 처분이 재신청으로 본 거예요. 신청. 이 날짜. 그럼 제소기간의 기산점도 요거는 7월 31일. 요거는 11월 25일. 이렇게 되겠죠? 각각.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각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가 아니라 만약에 이 관계라면 민원사무 처리, 이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판례거든요. 이 관계라면 무슨 성격이에요? 진정의 성격이기 때문에 처분은 몇 개다? 처분은 하나죠. 이해가 되시나요? 각 취소하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분이 하나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고등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는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처분하고 저 처분하고 2개니까 각각 취소하라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뒤에 페이지 보세요. 고등법원이. 요건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네요. 심판의 성격으로 봤네요. 심판의 성격. 요건 또 별개네요. 예. 자, 그런데 자, 다음 문단에 보겠습니다. 19조 본문에서 재결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각각 요것과 요것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했네요. 요것과 요거를 심판으로 봤으니까. 어차피 그래도 처분 등은 2개잖아요. 이게 처분이고 재결이고.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원처분주의 예외로 재결 소송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 사건 제2처분은 당초 거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18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19조 소정의 재결에 해당되는 바, 이 중에서 어느 거다? 요거에 해당되는 바. 재결에 해당되면 처분 몇 개예요, 행위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여기 처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여기는 재결이 되겠네요. 재결. 아시겠죠? 처분이고 재결이고 처분이고 재결. 재결에 해당이 되는 바.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뭘로 본 거예요? 요거에 해당된다고 본 거죠. 요거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 사건 제2처분은 독립적인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과함은 이와 같고, 그럼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요거는 원처분주의 재결. 그러니까 원처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했으니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결과 원처분의 내용이 같아요. 원처분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습니다. 비추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 상관없이 재결 소송을 뭐 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뭘로 봤다는 거예요? 재결로 봤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재결로 보면 이 원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젠가요? 재결로 보면 원처분의 기산점은 요거죠. 아시겠죠?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 기산합니다.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봐서 고등법원은 요걸로 봤어요. 요걸로 봤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대법원.
자, 대법원 판시사항, 그 다음에 판결요지, 오른쪽이 참조조문. 저는 이제 주로 많은 분들은 판결요지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원문으로 그냥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원고 나왔고, 피고 나왔고, 대상 판결. 자, 주문. 주문이 바로 이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죠. 원심 판결 중 11월 25일자 이의 신청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한다. 나머지는 각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밑줄 그은데 보세요. 민원인은 민원이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심판법에 의한 심판, 소송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국은 뭡니까? 심판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취지를 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이의 신청의 대상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민원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거부 처분의 심사를 달리하기, 이건 참고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넷째 줄 끝에 보세요.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심판의 특별 절차라고 할 수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심판을 거친 경우에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시겠죠? 심판을 청구한 경우, 지금 아까 고등법원은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고 해서 이걸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원처분을 해도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예요? 그날이 되겠죠. 근데 그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처분이고 이게 재결서 정보원 송달일이 11월 25일이면 고등법원은 원처분을 다퉈도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날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이날이 적용되는 거예요. 처분 7월 31일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를 받은 거예요. 7월 31일 날짜가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민원이의 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제가 또 헷갈렸는데 요거하고 또 요거는 다릅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다음 시간 판례도 이의 신청에 관한 논의예요. 이의 신청에 관한 논의. 그러니까 대신에 요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처분의 재신청하고 이의 신청하고. 아시겠죠?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2번. 이 사건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의 기각 결정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송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직권조사상. 직권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그 날짜 있었죠?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있잖아요. 그 날짜를. 자, 세 번째는 상고심에도 대법원에도 유지돼야 됩니다. 소송 요건이 유지돼야 돼요. 직권으로 살펴본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민원이의 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다르다. 따라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민원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의 대상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는 반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건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툴 이유가 없죠.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거부 처분을 하지 않고 결과를 통지함에 그칩니다. 그래서 취지의 기각 결정은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 처분을 유지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서 독자적인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아시겠죠? 밑줄 그은 데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나에 보시면 첫째 줄에 피고 11월 25일자 이 사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수여하던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거부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동을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단 말이죠. 요거밖에 없는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이날이 아니라 이날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날이 됐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예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제소기간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이날이라고 주장해야 돼요? 이날이라고 주장해야 돼요? 이날이라고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날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청구가 뭐라 해야 된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라야 이날이 돼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이 이건 진정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연장되지 않는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만약에 심판이라면 11월 25일일 텐데 안 되니까 7월 31일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거는 뭐예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요거는 뭐예요? 제소기간이 넘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예. 아까 그렇게만 보시던가 하고 완전 다르죠, 느낌이. 이 안에 버라이어티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명백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겁니다. 자, 왜 우리 고등법원이 이거를 재결로 봐서 제소기간을 연장시켜 줬겠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1월 1일) 날 처분을 받습니다. 1월 1일 날 처분을 받고 안내를 해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요.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90일 제소기간이 기산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90일 다 돼가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소송 가자 라고 합니까? 기다립니까? 갑니까? 기다립니까? 소송 안 가고 기다리죠. 자기가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보세요. (1월 1일) 날 처분을 받습니다. 1월 1일 날 처분을 받고 이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했어요. 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90일 다 돼가요. 그러면 이 재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바로 소송, 그냥 소송 가자. 만약에 심판을 청구해 놓고도 위원회가 뒤로 미루는 바람에 제소기간이 넘어갈 때쯤 되면 이 사람은 긴장되겠죠. 그냥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 아니면 재결 결과를 보고 소송을 제기. 그래서 소송법이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재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서 이 재결 결과를 보고 그 재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소송을 제기하라. 그래서 재결서 정본 송달이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날짜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특례를 적용시켜가지고 너 재결 나오는 거 보고 그제서사 소송 제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제소기간이 언제? 재결서 정본 송달일까지 제소기간이 뭐 하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정지되는 겁니다. 제소기간이. 아시겠죠? 그날로부터 90일이 기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90일이 기산이 되는 거라. 그러면 잘 보세요. 이의 신청의 법률 규정 보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했어요. 근데 이의 신청에 이의 신청 결정이 만약에 4월 5일 날 나왔어요. 4월 5일. 90일이 넘어갔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90일이 넘어가면 이제 소송 제기해야지 라고 소송을 만약에 거부 처분 나와서 소송 제기해야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진정의 성격이면 이 둘 중에 뭐만 소송의 대상이 돼요? 얘만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제소강에는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의 신청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상대방의 소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의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의 신청 나왔어요. 잘못됐네. 이제 소송 제기하지. 소송 제기. 제소기간 넘어갔다? 기각 결정이에요. 항고소송 대상 안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 개별법이, 이 개별법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의 신청하고 이렇게 나왔다가 결정 나오고 나서 이제 소송 제기하려고 하니까 앞에 거는 제소기간, 뒤에 거는 소송. 이 사람은 권리구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행정기본,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서 행정기본법이 새로운 법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제소기간 연장 조항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자, 적용 영역에 보시면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개별법에서 이의 신청과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보세요. 있으면 이거에 따르고 없으면 자, 개별법, 얘가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이거든요. 자, 일반법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일반법 반대는 특별법이죠. 특별법. 일반법, 특별법은 뭐냐면 중복해서 적용이 됐을 때 얘가 먼저 적용이 된다는 게 특별법이에요. 일반 특별법. 하나의 사건에 중복 적용되는 거예요. 개별 일반은 뭐냐면 개별법은 이렇게 듬성듬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법 규정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개별법만 있었으니까 여기는 법 규정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다 막아내는 게 일반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개별법에서 잘 보세요. 개별법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제소기간 연장 규정이 없어요. 기본법에 막는단 말이죠. 자, 개별법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소기간 연장도 해요. 그게 행정기본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배제사항. 공무원의 인사 또는 3호에 보시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 이런 것들은 특별히 행정기본법이 이의신청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1번과 3번에 공통점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참 안 보이시나요? 자, 공무원은 필요적 심판 전치죠. 3번은 무슨 주의예요? 재결주의도 논리적 필요적 심판 전치죠. 아시겠죠? 필요적 심판 전치를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의적 전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의 대상. 이의 신청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고 신청은 당사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처분청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30일이고요. 뭐 결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이 중요합니다. 44페이지에 2번이 중요합니다. 반가로 2번. 첫 번째, 이의 신청과 심판 및 소송의 관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당사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의 상대방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물론 이의 신청을 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의 신청의 효과. 이의 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심판 청구 기간, 제소 기간에 관해서 개별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자, 얘가 만약에 개별법 규정도 있고 제소 기간도 연장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언제부터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언제예요? 이날이에요? 이날이에요? 이날로부터 90일이란 말이에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처분에 대해서 재결. 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된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처분인 90일이고 처분 재결일 때 심판 청구할 때 제소기간이 연장되는데 이 신청의 경우에도 이 신청 결과 통지를 받고 나서 90일 연장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진정의 성격이건 무엇의 성격이건 심판의 성격이건 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권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소권을 잃어버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판례는 나오기가 어렵겠죠. 왜 우리 고등법원이 그렇게 받겠어요? 우리 고등법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결로 봐줘야 제소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에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 하라고 해놓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고 나서 소송 제기하니까 너 그 제소기간 연장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속임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그걸 갖다가 심판으로 봐가지고 제소기간 연장시켜준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기각되겠지만 원처분에 대한 건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법원은 저거는 재결도 아니고 원처분도 제소기간 지나고 결국은 권리구제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세요. 진정의 성격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의 성격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도 제소기간은 연장되잖아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아주. 예. 행정기본법 내용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거는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법에 따라서 한 경우에는 90일 해당 규정은 이 신청 절차 중에 심판의 청구기간, 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본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두 번째는 개별법에 이의 신청을 규정하지만 제소기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아시겠죠? 없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례가 적용되니까. 방금 보셨던 게 기출문제 2번, 기출문제 1번입니다. 기출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예요. 이거 1번 써두세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딨냐? 사례 6번입니다. 사례집에 있는 사례 6번이에요. 자, 사례 6번에 보시면 사례 6번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풀어봤던 이 문제예요. 그 중에서 3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장은 1월 1일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당일 갑에게 통지되었으며 갑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똑같아요. 35조랑 이의 신청을 하였고 에 대해서 시장은 3월 12일 기각 결정을 하였고 다음날 송달되었습니다. 갑이 5월 1일 날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가? 괄호 안에 보시면 시장의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재결로 보지 않는 경우. 두 번째, 행정심판의 재결로 보는 경우. 잘 보세요. 재결로 보지 않든 재결로 보는 경우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재결로 해설을 보세요. 해설해 보시면 286페이지에 기각 결정을 재결로 보지 않는 경우. 자, 행정기본법 시행 전에는 20조 1항 본문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원처분시로 산정이 되죠. 따라서 5월 1일이니까 제소기간은 도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거예요. 요 날이 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기본법 시행 후. 시행 후는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잖아요. 그렇죠? 36조 제4항에 따라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통지는 3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3월 11일 날부터 5월 1일 제소기간의 기산점 문제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재결로 보면 소송법 20조 1항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3월 11일. 똑같잖아요. 날짜는. 그럼 현행법에 따른다면 둘 다 3월 11일이에요. 둘 다 3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둘 중에 재결이 아니라 진정이 나오겠죠. 진정이 나오면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시행 전, 시행 후 재결. 그런데 그러면 행정기본법 시행 후하고 행정심판으로 보는 경우하고 3월 11일로 똑같잖아요. 근데 같아요. 똑같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날짜는 같지만 조문이 달라요. 조문이. 아시겠죠? 행정심판의 재결로 보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게 소송법 20조이랑 단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시겠죠? 진정의 성격에서 연장되는 것은 기본법 36조 사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 딱 풀어보시면 내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딱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세요. 126페이지. 거기 써두세요. 나중에 혼자 복습하실 때 126페이지 기출 37번입니다. 사례 6번 기출 37번 6번에 3번 기출 37번에 보시면 기출 37번이 제가 설명해 드릴 요거예요. 제2차 거부처분.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제2차 이건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원래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가 3회차 판례 연습 때 공부를 할 거예요. 3회차 판례.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대법원 판례는 이거하고 달랐어요. 원래 대법원 판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 자, 넷째 줄에 보시면 질병관리청장 B는 9월 15일 날 예방접종과 갑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안면 증상이 없었는데 새로이 나타났다 라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을 재신청하였고, 너무 쉽죠? 재신청하였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신 분이 이게 내가 내면 이게 잘못 나오지 않을까라고 너무 걱정을 하셔서 그냥 재신청이라고 썼어요. 원래 대법원 판례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대법원 판례는 이런 거였습니다. 거부 처분을 받았고 서류를 다시 재구비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래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세요. 이 제2차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갑이 2012년 12월 30일 날 B가 행한 처분의 취소를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시오. 자, 이 신청을 했지만 이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다시 해서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은 몇 가지예요? 처분 하나, 처분 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요. 요거는 요날, 요거는 요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내잖아요. 이의신청을 하였고 거부 처분을 하였다라고 하면 100이면 100 이거 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쓰느냐? 진정의 성격이냐 심판의 성격이냐 해가지고 보통 다 진정의 성격이니까 진정의 성격인데 이거 처분 아니고 이것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예전에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제소기간 연장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소기간 연장도 하니까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이날이 된다. 이렇게 대부분 써요. 그러니까 뭘 구별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의신청이라는 것과 처분의 재신청이 명칭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칭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나중에 그 3회차에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처분의 재신청의 취지라면 처분의 재신청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를 다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회차 때 처분의 재신청 판례를 나눠드리면서 요거랑 다시 구별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